자, 마약 관련 2부입니다.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크게 5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강한 중독성입니다. 신체적 의존성과 정신적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이 마약 한번 빠진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인도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셨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마약은 뇌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엔돌핀, 기분 좋은 호르몬이죠. 엔돌핀의 폭발적 분비를 유발해서 굉장한 쾌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이것도 일종의 호르몬인데 몸에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든 거죠.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쾌락적 행동을 반복하도록 강화해서 스스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금단 현상입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하다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후울이죠. 불안, 초조, 우울, 불면증, 분노, 환청, 환각, 환시, 구토, 근육통, 두통. 이 앞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체적 어떤 금단 현상이고, 구토, 근육통, 두통 이런 건 이거는 앞에는 정신적 어떤 금단 현상이고, 구토,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은 정신적 금단 현상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내성, 강한 내성을 지닙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작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점 많은 양을 투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죠. 약물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재범률입니다. 재범률이 37% 됩니다. 마약을 한번 하고 나면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마약을 했다. 과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고쳐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법론을 달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심박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서부수사과정 할 때에 필로폰을 1g 복용한 피해자가 잡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로폰은 정맥에 주사한 형태로 하는데 0.03g이 적정량입니다. 그러면 적정량의 30배 이상을 복용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젯밤 12시에 잡혀왔는데 이 친구가 아침 7시 반에 제가 출근했는데 유치장에서 그때까지 약 7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멧을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해서 뒤로 묶어놨는데도 너무 힘이 세서 방탄으로 된 유리문을 부수고 내가 유치장에 내려가 보니까 경찰관 3명이 한 사람, 2사람은 양쪽에 팔과 어깨를 잡아가 있고 한 사람은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머리엔 헬멧 씌워놓고. 그런데 제가 1g을 복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차, 이거 죽겠구나 싶어서 바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119 소방차를 119를 부르고 그다음 부산대 응급실에 연락을 해서 마약 중독자, 헤로폰 중독자가 가니까 해독 준비를 해주라 하고 119 태워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응급실에 약 일주일 있었고 중환자실에 옮긴 지 3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를 해가지고 교도소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당시에 경찰관 상대로 말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너무 왜 자기는 안동 부리니까 경찰관이 제압했는데 경찰관들이 가호경위를 했다고. 이런 친구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정상적으로 치료하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예상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비디오로 전부 찍어 놓으라 했는데 그 비디오 찍은 걸 전부 다 국가인권위에 보내줬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보내줬더니 국가인권위에서 2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별의별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강한 중독성, 금단현상, 내성, 높은 재범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마약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아버지가 마약에 취했다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찌하오리? 자, 아버지를 신고해서 처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치료가 우선일까요? 여러분, 마약은 아무리 처벌해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중독에 빠져서 재범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 없이 사회로 돌아간 중독자는 사회 적응이 어려서 다시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또 부모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그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역시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담과 치료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담과 치료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 퇴치운동본부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두게 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기관입니다. 마약 퇴치운동본부 또는 각 지부의 상담에 치료를 의뢰하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산하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별로 운영하는데 전국 약 50개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통합 치료해주고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 시도의 보건과 또는 보건위생과에도 이 업무를 해줍니다. 입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국공립 마약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전국에 26개나 있어요. 이 어디든 좋습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 아버지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 잘 몰랐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시도 보건위생과, 국공립 마약중독자 전문 치료병원 이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든지 아버지 안 가려면 아들, 딸이 먼저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병원과 의료에 있는 마약 중독자 치료할 때 당국에 신고 내지 보고문을 폐지했어요. 예를 들어 마약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의사나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치료를 원한다 상담할 때 신고하거나 보고문가 폐지됐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안 가르쳐도 걱정 없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비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모셔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비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 치료를 신청한 사람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 사범은 전액 지원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병원비 걱정도 별로 없죠. 자진 치료 신청하니까. 아버지 됐어.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엄벌주의보다는 치료보호주의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보다는 상담, 부모를 설득해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그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상인 아버지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할 수 없죠. 그래서 고소고발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가정폭력처벌법하고 성폭력처벌법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에 성폭을 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소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치료와 상담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또 선진국에서는 특히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치료 재활 정책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신고보다는 치료 정책, 치료 재활 정책, 사회복귀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약하는 사실을 시민한 사람으로서 신고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죠?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 면제도 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에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가, 간호사가 관계당국에 소당국에 신고한다. 신고 의무 없죠. 인적사항도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3의 방법은 뭡니까? 신고보다는 치료, 재활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으로 가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안 갈 경우에는 본인이 자식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부모님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식이 최선을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도 비용도 여러분 자진치료하면 면제되지 않습니까? 전문 치료 기관도 있고 상담 기관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여러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 이런 부모님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영상에 나온 대로 적절하게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약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잘 꼭 눌러주길 바랍니다. 저는 좋아요, 구독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